지성이란 무엇일까요? 지성의 사전적 의미는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일본 메이지대학교 문학부 교수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다카시는 지성을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의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말이나 행동이 참 앞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처 정리되지 못한 생각들이 날 것 그대로 표현됐을 때 그 파장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도 있는데요. 잘 생각하고 또 잘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산유에 오신 분은요, 우리에게 생각하기와 말하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복주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1부에는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죠.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 정리 스킬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2부에는요, 말하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 정리 스피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유수 복주환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이것을 잘하면 말도 잘할 수 있다. 이것을 잘하면 글도 잘 쓸 수 있다. 이것을 잘하면 일까지도 잘할 수 있다. 이거 맞히시면 제가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각 정리입니다. 예. 전원에게 선물 드려야겠네요. 예, 저는요,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저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죠. 우리가 이젠 이 생각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을 하는 간 이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 생각 정리를 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 정리를 통해서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좀 강연을 한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가장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주환 강사는 선천적으로 생각 정리를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생각 정리 스킬과 스피치라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5년 이상을 기업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님들 대상으로도 생각 정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좀 생각 정리 좀 잘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좀 못하게 생겼어요? 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건 하나의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생각을 좀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좀 3가지 증상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괜히 손 들면 말 시킬까 봐, 그죠? 자, 좀 생각이 많으시죠? 자, 2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만 하면 되는데, 내 주변의 어떤 생각들, 예를 들면은 뭐 친구의 생각이라든지 가족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들의 근심 걱정까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들기 시작하네요. 네, 여기에서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좀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침을 하려고 침대에 딱 누워요, 밤에.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잠재되어 있던 생각들이 그때부터 막 떠오르면서 뭐가 하나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뭘 꺼내기 시작하죠?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정보와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서 그때부터 잠이 더 올까요, 안 올까요? 오히려 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증상이었어요. 이런 증상이 도대체 어떤 증상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프랑스의 심리치료사인 크리스텔 프티콜랭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참 멋있죠? 크리스텔 프티콜랭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 과잉 증후인 이런 어떤 형태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정신적 과잉 증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야? 생각이 많은 거 아니야? 하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정신적 과잉 증후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현상은요, 저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자는, 이 심리치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어쩌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다른 말로 똑똑한 사람 혹은 아이디어 유형인데 다만 제가 이분의 이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생각이 많은 것은 분명히 득이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 아닌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반대로 생각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다.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 거예요. 반대로 나는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좀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도 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내 머릿속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10년 이상을 이 정신적 과잉 증후인이라는 이 형태를 좀 이런 느낌을 좀 없애기 위해서 예전에 이런 단어조차도 몰랐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노력해왔던 거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메모.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이상을요 꾸준히 일기를 써왔어요. 일기를요 자유롭게 썼는데 여기 이제 책이잖아요. 책 여백에다가도 저의 생각을 매일매일 남기는 어떤 형태로 나름대로 메모를 꾸준히 해왔고요. 2번째는 뭐였냐면은 제가 20살 때였어요. 문예창작과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흔히 롤모델을 인생에서 한 번쯤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배는 제가 보기에 말도 잘하고 진짜 글도 잘 쓰시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배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배, 저 선배처럼 되려면, 선배처럼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선배가 주한이 나처럼 되고 싶구나 막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되게 별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임계치라는 게 필요하대요. 무엇이든지 임계치, 물이 끓는 지점인데 이런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너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기 도서관이 보이지? 도서관은 나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래요. 느끼해요. 가서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너가 그렇게 읽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년 정도. 몇 권 정도를 좀 추천해 줬을 것 같아요? 10권? 100권? 저도 한 그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선배는 무려 저에게 1000권 정도 이상은 읽어야 너가 나처럼 똑똑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요 곧이곧대로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변화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컸거든요. 게다가 21살 때 아버지가 병이 일찍 오셔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선배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의 어떤 그런 관심의 흐름에 따라서 좀 어려운 책도 읽고 나중에는 인문고전, 철학, 심리학 다방면의 책을 한번 읽어봐. 그렇게 이제 플랜대로 제가 실천을 했거든요. 근데 5년 뒤에 그걸 좀 잃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그대로이길 바라겠지만 제가 1000권 독서 리스트업입니다. 예, 1000권 독서 그리고 2000권, 3000권 이제 책이 좋아져서 계속해서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선배의 말처럼 25살 때 똑똑해지길 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똑똑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였을까요? 아니면 좀 이상해졌을까요? 똑똑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제가 좀 비유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컴퓨터에 파일과 폴더가 많아져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어떻게 돼버리죠? 느려지죠. 근데 파일과 폴더가 더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고장나 버리는 것처럼 저 역시도 지식과 정보는 많아지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은 야 오늘 치킨 먹으러 갈래?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짜라투르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책을 보고 나서 친구야 나는 초인이 될 거야. 초인은 나를 이기는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기불사증망이요 사이불학즉태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꾸준히 메모를 했었어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그동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럼 도대체 생각이란 뭐지?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했던 게 이제 생각 정리라는 어떤 분야의 대가들의 책들을 국내로 이제 좀 찾아보면서 또 생각 정리 전문가들을 직접 가서 배우면서 나름대로 독학하고 연구하면서 생각 정리의 그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통찰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름대로의 통찰, 어떤 통찰이 왔냐면 근본적으로 생각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첫 번째 책에다가 1장, 2장에 걸쳐서 제가 논리적으로 좀 풀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함축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하실 때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생각을요 항상 머리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게 어려웠었던 이유는 이 생각을 머리로만 했었던 것이구나. 근데 생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각의 시각화. 생각 정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생각을요, 말을요 눈에 보이게끔 끄집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생각의 시각화를 한다. 그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이제 필요하겠죠.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내외로 제가 생각 정리 도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그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 정리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도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내가 이 도구를 쓰는 방법, 즉 생각이라면 머리를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이 도구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해서 이 원리에 입각한 생각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책에는요 13가지 생각 정리 도구를 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제가 인생 성장하는 데 좀 저에게도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생각 정리 스킬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중에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마인드맵이죠. 기존에는요 생각 정리 이꼴 마인드맵, 이렇게 마인드맵이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맵뿐만이 아니라 국내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각 정리 도구가 무려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300가지래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 일상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그 정도만 아신다면 저는 이 정도 한 4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5개 정도. 책에는 13가지 생각 정리 도구를 대중들도 알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만다라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도구는 최근에 좀 핫한 생각 정리 도구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는 이제 생각 정리하면은 이제 마인드맵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제 책 맨 첫 페이지에 목차 앞에다가 이 만다라트를 활용했어요.
이렇게요. 28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생각 정리 툴까지 해가지고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만다라트거든요. 예, 어때요? 좀 한눈에 보기 쉽죠? 그러면 이 도구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도구가 왜 유명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만다라라고 혹시 아시죠? 이 연꽃무늬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일본의 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다라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유명해진 것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야구 선수예요. 일본의 야구 선수인데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국보급 투수라고 하네요. 한국의 박찬호급 투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이 청년회 때 1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급상승하면서 성공을 하시더니 20살 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 감독님 덕분인데 우리 감독님은 저에게 야구 잘하는 방법도 알려줬지만 저에게 한 가지 더 큰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만다라트 데스 이런 거예요. 만다라트? 이걸 보여준 거죠. 짠. 기자들이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막 난다요 막 이런 느낌이었겠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좀 정리가 잘 돼 보여요? 아니면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좀 이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는요. 맨 가운데 보이세요? 거기를 우리는 중심 토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 토픽.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칸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진하게 이제 칠해져 있는 이 8개의 칸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그리고 그 주요 토픽이 하위 토픽의 중심으로 사방으로 또 그대로 옮겨가죠. 그리고 그 하위 토픽이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시작. 하위 토픽이 있는데요.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 도구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가 나는 야구 선수 1위가 될 거야를 적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봤더니 난 단순히 1위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몸 만들 거야. 내가 인간성을 만들 거야. 심지어 운까지도 내가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한번 운 보시겠어요? 운 보면은 내가 먼저 인사할 거야. 내가 먼저 쓰레기 주실 거야. 내가 먼저 심판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거야 하면서 자신의 운까지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놨다라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늘 정리하고 꼭 뭐까지 했을 것 같아요? 실천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의 성공 요인입니다. 하면서 한 매체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트렌드한 생각 정리 도구로 알려졌고요. 그것을 국내에도 이제 좀 알려지려고 하던 무렵에 제가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 전면에 딱 내세우면서 국내에도 지금 현재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도구 좀 이렇게 신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저녁을 쏩니다. 저녁을 쏠 거예요. 별로 안 좋으세요? 만약에 저녁을 쏘는데 이 중에서 뭐 드시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치킨. 맞죠? 두 번째 삼겹살. 세 번째 뭐예요? 피자. 진짜 배고프다. 그죠? 진짜 좋아하시죠 지금. 다 먹고 싶죠? 이 중에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는 욕구가 분명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진짜 배고팠을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요. 이런 분들 계세요. 뭐라고 해요? 아무거나요. 다 좋아요. 그냥 주한님께서 사주시는 거 먹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말을 최근에 우리 뭐라고 하죠? 결정? 장애 증후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데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결정장애라고 하죠. 최근에는 한 트렌드, 우리 국내의 어떤 트렌드 용어로도 좀 자리매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만다라트를 활용하면요, 결정장애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운데다가 배고픔을 적어요.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지 내가 먼저 정리를 해줘요. 뭐 먹고 싶어?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짠 적어요. 그죠? 그러면은 배고픔, 중식, 일식, 고기, 치킨. 치킨은 치킨, 땡땡 치킨, 꽃게오 치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딱 이 한마디만 던지세요. 이 중에서 번호만 매기세요. 뭐라고 하라고요? 번호만 매기세요. 생각정리 원리라는 건 단순히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만약 나열만 해놓다면은 선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순서로 번호로 한번 매겨보세요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식은 어제 먹었고 삼겹살은 살이 찌고 채소는 배가 차온 것 같지가 않고 그죠? 배가 부르지 않고 그래서 나는 결국 뭐 치킨 먹을 거야. 좀 이상한 논리네요.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젠 번호를 매기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 정리가 되는 툴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들 취업 준비하시죠? 그러면은 이젠 누군가가 와서요. 요즘 뭐 하세요?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취업 준비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 정리 스킬을 배웠으면 요즘 뭐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요즘 뭐 하세요? 요즘이요. 저 취업 준비 이렇게 해요.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딱 그냥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요즘에 취업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요, 이 자신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란 무엇일까요?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자신을 아는 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목표를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알면은 그때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시작점이 이 만다라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는 또 대학생도 또 계실 것 같아요. 또 대학원생도 계실 것 같고 공부하실 때 요즘 뭐 하냐고 또 물어보세요. 시작. 요즘 뭐 하세요? 지금 뭐 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공부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스스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매기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능력을 이 전두엽의 한 용어로 집행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력. 집행력은 말이 어렵지 두뇌의 CEO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수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러한 만다라트라는 툴을 활용하게 되면은 집행력이 저절로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젠 막 신입사원으로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요즘 업무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집에 가서 혼자서 내가 유능한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우선순위까지 매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단순히 일을 할 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능한 어떤 사원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구의 좋은 점은요, 다름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에디톨로지를 쓴 김정훈 교수님 아시죠? 뽀글뽀글, 머리 뽀글뽀글 그 교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이 도구는요, 지금 채워져 있지만 인간은요, 비워져 있으면 뭐 하고 싶은? 채우고 싶은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심리를 활용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배워보시니까 좀 당장 하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학습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학습이라는 건 뭘까요? 배울 학, 그리고 익힐 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오늘 이 강연을 들었다고 해서요, 내 생각이요, 막 뛰어나게 막 변화되거나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뭘 한다면?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활용해보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약속을 할 거예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요. 컴퓨터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로 하셔도 되고 종이로 하셔도 되는데 만다라투로 여러분들의 2018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중심 토픽에는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표를 적으시고 주요 토픽에는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구체적인 핵심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체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운데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요 토픽에 적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습니다. 만약에 이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육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하 원칙 뭐가 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있잖아요. 갖다 붙이면 바로 질문이 되고요. 질문을 만들 수 있으면 생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하 원칙 한번 갖다 붙여보세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육하 원칙 뭐가 있을까요? 누구랑, 그리고 다이어트, 얼마나 다이어트 할 거야. 어떻게, 어디서, 이러한 어떤 암묵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다라투 칸에다가 한번 채워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윌리엄스 제임스의 이 명언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뀐대요. 행동이 바뀌면요? 습관. 습관을 바꾸면요? 인격. 인격을 바꾸면요?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